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쌤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벅스 채널 처음으로 광고주의 부탁으로 책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자, 사실 그동안 여러 문대입 회사에서 광고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좀 정중히 사양을 해왔었는데요. 자, 이번 광고는 제가 책 제목을 보고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하겠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탠퍼드 수학교육대학원의 조볼러 교수님의 책이거든요. 교육학계의 퀴리 부인이라고 불리며 BBC에서 발표한 교육계를 뒤흔든 교육자 8인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예전에 제 채널에서 몇 번 조볼로 교수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스탠퍼드 수학공부법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래인 출판사에서 수학이 좋아지는 스탠퍼드 마인드셋으로 최근 연구 결과가 반영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실 너무 읽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마침 또 광고도 제의가 들어와서 이때다 싶어서 잡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수학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광고를 받아서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일석이조의 기회다 싶어서 바로 물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먼저 책을 받았고요. 지금 저도 상황이 좀 온라인 수업에다가 이 현강 수업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조볼로 교수님, 제 광팬인 조볼로 교수님의 책이 나왔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새벽 시간에 정말 조금씩 짬을 내서 기쁜 마음으로 책을 모두 다 읽었어요. 먼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제 학생들을 현장에서만 이제 20년 동안 거의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어떤 감상평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 수학교육 현장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약간 사업성이 없다고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외면받았었던 제 과거의 모습이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위로받았다는 느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책 꼭 읽으세요. 절대 이 광고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중에 넘쳐나는 수학공부법 영상 이 책들 중에서도 원탑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에요. 자, 책 소개에 앞서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좋은 책을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광고비 대신에 책으로 받고 싶다고 이 미래한 관계자분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권의 책을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어요. 이 책을 어떻게 나눠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영상 중반쯤에 영상을 보시면 간단하게 맞힐 수 있는 퀴즈를 넣었으니까 이 책이 너무 탐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퀴즈와 함께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엔 단순하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해외의 교육 환경과 한국의 교육 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 20년간 현장 강의를 해온 베테랑 강사이니까 한국 교육 환경에 좀 맞춰서 이 조볼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의 어떤 의미가 좀 이렇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2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교육과정에 맞게 제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은 2부 영상 수학 개념 그 진실과 마주하다 이 편에서 제가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1편 영상으로 실수하는 아이 마인드셋의 변화로 수학의 고수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이신 조볼로 교수님은 부모와 교사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적 마인드셋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책은 수학교사와 학부모님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내용과 개정판의 차이는 새로운 신경과학의 연구가 추가되었고요. 교사들이 현장에서 최신 연구에 맞게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조볼로 교수님께서 밀고 있는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 교육계에도 심리학이나 뇌과학에 기반한 교육법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아지고 있죠.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저희 두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지고 있죠. 과거에 우리는 똑똑한 친구는 타고났고 머리 능력은 고정되어 있다고 좀 믿어왔어요.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에서 뇌는 무한히 개발될 수 있으며 심지어 나이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죠. 즉,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이란 과목은 타고나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혹시 부모님들 넌 이과머리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던가 아니면 여학생들한테 뭐 수학이 넌 약하지. 뭐 이렇게 이런 말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볼로 교수님은 수학 학습의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이러한 고정적인 마인드셋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습 방식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믿는 사고 방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런 마인드셋에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고정 마인드셋이고, 성장 마인드셋은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볼로 교수님은 수학 공부의 시작, 그 시작점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학습에 대한 사고방식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바로 학생 옆에 있는 수학 교사와 학부모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대답은 책에서 말하길 수학 공부를 하는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되면 수학 학습을 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켜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억지스럽게라도 실패를 반복하는 학생들에게는 문제점만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이상 학생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못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왔죠. 그렇게 해줘야 긍정적인 시그널을 아이들은 느끼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제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듣는 도중에는 과제를 계속 밀려서 못 해온 학생인데, 종강을 하면서 종강 이후에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이 진행한 수업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기간 상관없이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질문해라. 뭐 제발 포기만 하지 말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듣고 그 학생이 전체 과제를 처음부터 다시 해내고 싶다고 직접 연락을 해서 기쁜 마음에 제가 다시 처음부터 과제를 내어주기도 했거든요. 만약 이 학생에게 지난날에 잘못한 점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한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말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몇 번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제 아이에게 너 머리가 정말 좋다, 뭐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만드는데 안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식의 과정을 칭찬하는 말이 아이를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끈다고 해요. 책이 왔을 때 좀 교육학 전공자인 제 아내도 같이 책을 읽었거든요. 책을 읽고 난 후에 아내가 좀 바뀌었어요. 좀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와 대화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스타 가족분들도 이런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수학 공부의 시작점에 두시고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양육할 때 꼭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풀고 가실게요. 자, 스탠퍼드 대학의 조볼로 교수는 수학 공부의 시작에서 어떤 마인드셋을 강조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간단한 폼 작성을 해주시면 사연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책을 발송해 드리고, 만약 사연이 없다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학에서 실수는 너무 흔하죠. 연산부터 문제 잘못 읽는 것까지 뭐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질문 엄청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실수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수학이론 과목 특성상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실수하면 속상해하고 오답 노트를 좀 쓰라고 하면 뭐 짜증부터 내는 학생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아이 실수가 너무 많다고 항상 걱정하시면서 우리 과목 선생님에게 고민 상담을 하시거나 큰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까지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죠? 자, 돌아오는 답은 단순히 반복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밖에 사실 돌아오지 않죠. 누구 하나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실수가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었다면 믿겨지시나요? 스탠퍼드 대학의 이 조볼로 교수는 그 하면 안 될 것 같은 실수가 오히려 우리 두뇌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실수가 우리 뇌에 자극을 주고 뇌를 더욱 성장하게 만든다고 말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실수를 방치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또 이렇게 의문이 또 들기도 해요. 여기에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학생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실수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실수가 많아서 수학을 못한다 라고 포기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실수가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한 학생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학생이 되었다는 거죠.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뇌를 성장시킬 것인가 아닌가는 결국 공부의 시작점인 마인드셋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책에서 소개하는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100점을 맞아오면 오, 유감이다. 그건 네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글을 읽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조볼로 교수는 정답을 맞춰야 똑똑하다는 사고방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학생들한테 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상황에 맞게 이런 워딩도 아이들의 마인드셋을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조차도 매 순간 실수를 좀 줄이려는 노력만 해왔던 것 같아서 이번 이 글을 읽고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실수라는 것을 학습을 위한 하나의 발판처럼 여길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책의 내용들 중에서 뒷부분은 아이들에게 수학적 마인드셋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수업 설계, 평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읽으면서 저처럼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근무했던 제 아내도 이런 활동을 학교에서 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학 교육을 위해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필독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조볼로 교수는 미래에 미적분보다 더 중요한 수학 분야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책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아주 적은 분량이에요. 그만큼 방대한 수학교육의 연구 결과와 행동 지침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 아이의 수학 공부에 진심이신 선생님이시거나 학부모님이시라면 절대 책값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연구 결과와 내용들일 것이라고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현재 아이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교수법이 옳은 것이 맞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상기시키면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조볼로 교수님의 수학이 좋아지는 스탠퍼드 마인드셋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편 영상에서는 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아이들, 수학이 암기인지 이해인지 아직도 갈팡질팡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책 구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결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